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펀드의 불안전 판매 논란 DLF 사태와 관련해 어제 늦은 저녁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두 금융지주의 후계 구도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공은 금융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칼자루를 쥔 금융위가 속전속결로 중징계를 의결하느냐 아니면 판단을 유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배구조 향배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은행들이 당국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또 배수의 진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 김희슬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왔었던 중징계 결정 이것부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사태처럼 이 소비자의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는 최고 경영진까지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차 마라톤 회의 끝에 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최종 제재를 앞두고 이 경영진 보호에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방어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이 투자자 손실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기도 하고 또 내부 통제 부실이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왔는데 이 제재심은 금감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역대 불안전 판매 분쟁 사상 최고 배상 비율을 인정될 만큼 이 다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했다는 게 이 제재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DLF는 물론 라임 운용 펀드 환매 제한 사태까지 이 시한폭탄인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경영진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 분석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일부 업무 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250억 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예상 밖의 높은 수위 징계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이번 경영진 제재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정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서 윤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징계 결정이 결국 금융지주 수장들의 거취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라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이번 중징계가 갖는 파급력이 매우 상당합니다. 이 국내 최대 금융지주들의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문책경고 철퇴를 맞은 한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 도전에 제동이 걸렸고 손 회장은 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당국의 임원 제재 수위를 보면 경고,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이 징계를 가중합니다. 이 손태상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이 중에서 문책 경고를 받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 현재 임기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현재 3년임째인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면서 한 부회장은 사실상 차기 회장 원톱 후보였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더 급박한 건 우리금융 쪽입니다. 이 손태승 회장은 지난달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연임을 확정짓고 3월 주주총회만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연임이 불발될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 당장 오늘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줄줄이 뽑을 예정이었는데 손 회장 중징계로 돌아가는 내부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기존의 이사회가 손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여러 셈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3월 주총이 관건인데 그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될까? 중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절차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시간을 끌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제재가 복합적입니다. 은행에 대한 제재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중복됐기 때문인데요. 이 문책 경고성까지는 임원 제재가 금감원장 정결로 끝나지만 이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은행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국은 임원과 기관 제재를 묶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특히 우리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손 회장의 경우 3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전에 금융위가 중징계를 통보하면 연임이 무산될 수 있지만 이후 통보되면 버텨볼 만합니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최종 통보되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금융이 일단 3월 주총까지는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또 행정소송을 해서 시간을 번 뒤에 이 손 회장의 연임을 안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회장직 유지를 위해서 이 배수의 진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손 회장의 연임 향방을 가를 최종 칼자루는 금융위가 쥐게 됐는데요. 2월 예정된 두 차례의 금융정례회에서 이 제재 안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하면 연임은 불발되고 주총 이후로 밀리면 연임이 안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